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학부연구생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Development of Wavelet Coherence EEG as a Biomarker for Diagnosi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입니다. IEEE Sensor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4.325, 그리고 Engineer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Physics and Applied 분야에서 Q2, Instruments and Instrumentation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와도 같고 높은 accuracy를 도출했다는 점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 논문으로 저널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저널 미팅 때도 MDD 관련 논문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당시 MDD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관련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MDD는 Major Depressive Disorders로 세계적으로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 정신질환입니다. MDD에 대한 임상적으로 승인된 바이오마커가 없기 때문에 진단은 설문지와 정신과 의사의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기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MDD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에 설정된 기준을 사용해서 진단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에는 최소 3가지 다른 증상인 자살 생각, 느린 사고 처리, 집중력 상실 등과 함께 2주 동안의 로우 무드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렛 코헤런스가 뇌파 전파를 통해 인간의 뇌에서 MDD가 포함된 생리학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로 사용되었습니다. WCOH는 시간과 주파수 로컬라이제이션의 균형을 제공함으로써 두 뇌의 영역 사이에 더 정확한 관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헤런스 펑션과 웨이블렛 코헤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헤런스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두 신호 사이의 선형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X와 Y가 두 개의 타임 시리즈 시그널이라면 그들 사이의 코헤런스는 식1과 같이 주어진 오토스펙트럴의 곱에 의해 정교화된 교차 스펙트럼의 앱솔루트 스퀘어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PXX와 PYY는 오토스펙트럴을 나타내고 PXY는 크로스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코헤런스와 관련된 주요 단점은 신호를 정지 상태로 가정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STFT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스펙트럴 코헤런스는 두 타임 시리즈 간의 동기화만 측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코헤런스는 스펙트럴 컴포넌트로 제한되며 이로 인해 시간 정보가 손실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코헤런스를 사용하는 대신 웨이블렛 코헤런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WCOH가 시간 주파수 공간에서 두 타임 시리즈 사이의 일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연속 웨이블렛 변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타임 시리즈 X의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은 식 2와 같이 정의됩니다.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각각 마더 웨이블렛의 스케일링 및 시프트 파라미터입니다. 이 연구에서 모레 웨이블렛은 시간 및 주파수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잡힌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마더 웨이블렛으로 사용됩니다.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CX 알파 콤마 베타 그리고 CY 알파 콤마 베타가 포지션 베타와 스케일 알파에서 두 타임 시리즈의 웨이블렛 함수일 때 두 타임 시리즈의 WCOH는 식 3번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연산을 나타내고 S는 모레 웨이블렛의 스무싱 오퍼레이터입니다. 또한 분자는 두 신호의 웨이블렛의 하이 커먼 파워 크로스 스펙트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Materials and Method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EG 데이터는 CISIR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이 데이터는 30명의 MDD 환자와 30명의 HC에 대한 Eye Closed Resting State EEG Recordings입니다. EEG 데이터는 최소 5분 동안 19개의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샘플링 레이트는 256Hz였습니다. 하이 프리퀀시와 DC offset을 제거하기 위해 0.1에서 70Hz 밴드패스 필터, 50Hz 노치 필터로 필터링했고 EEG랩을 이용해 남은 아티팩트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6개의 DMN 채널에서의 연속 2초 세그먼트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DMN 영역은 콜티컬 DMN을 형성하는 6개의 EEG 전극에 매핑될 수 있으며 이 6개의 EEG 전극은 테이블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F3, F4, FZ, P3, P4, PZ입니다. 6DMN 채널에 해당하는 EEG 데이터를 2초씩 세그먼트에서 512개씩의 샘플을 가지고 페어와이즈 WCOH를 계산했고 이를 통해 74by 512 사이즈인 15개의 매트릭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15개의 매트릭을 쌓아서 RGB 이미지로 변환하여 1110 by 512 by 3의 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돌리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라 128바이 128바이 3으로 리사이즈를 하여 인풋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15개에 가능한 WCOH 전극상 중 어떤 것이 전체 분류에서 유의미한 기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한된 2D CNN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페어와이스 웨이블리 코헤런스를 개별적으로 훈련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딥러닝으로 분류를 하기 전 피험자는 무작위로 균등하게 50%는 트레이닝에 나머지 50%는 블라인드 테스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즉 15명의 MDD와 15명의 HC가 트레이닝에 나머지 15명의 MDD와 15명의 HC가 테스트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2D CNN 모델입니다. 커널 사이즈가 5x5인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으며 그림과 같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전 10%의 비율의 드롭아웃 레이어가 사용됩니다. 제한된 네트워크는 12개의 에폭 동안 훈련되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제한한 모델의 분류 성능은 WCOH가 MDD와 HC 서브젝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했는지를 결정합니다. 테스트 성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는 샘플 베이스드입니다. 테스트 대상자의 모든 샘플은 훈련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테스트되며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를 사용해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서브젝트 베이스드입니다. 각 서브젝트별 샘플은 모두 훈련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며 각 서브젝트에서 사용한 샘플 중 50% 이상의 샘플이 올바르게 분류되면 서브젝트의 MDD 또는 HC로 정확하게 식별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확하게 식별된 서브젝트에 기초해서 sensitivity, specificity, 그리고 accuracy를 사용해서 평가했습니다. MDD와 HC 피험자의 WCOH 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별량 분산 분석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DMN 전극상에 대한 WCOH 값의 쌍별 비교가 수행되었고, 유의 수준은 다중 비교로 인한 신뢰 구간 조정을 위해서 몬페르니 보정을 적용한 0.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제한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각 폴드별 정확도는 왼쪽 표와 같습니다. 검증 데이터의 경우 95% 이상의 높은 평균 정확도와 낮은 표준 편차 값은 제한된 네트워크가 데이터의 과적합 또는 과소적합 없이 잘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훈련된 각 네트워크도 폴드별로 별도로 테스트했으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평균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이는 선택된 하이퍼 파라미터와 그 결과 모델이 WCOH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는 WCOH가 MDD로 인한 서브젝에 대해 메커니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는 CNN 레이어의 개수가 분류 정확도와 학습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CNN 레이어를 하나씩 제거하는 어블레이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개의 레이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7개의 CNN 레이어를 사용해 어블레이션을 수행하고 평가했습니다. 표를 보면 레이어 수를 5개 이상으로 늘리면 모델의 성능은 떨어지고 훈련 시간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CNN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샘플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 3,902개의 WCOH 이미지들이 트레인드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테스트되었습니다. 결과가 이 컴퓨터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를 보면 1910개의 MDD 샘플 중 1872개가 1992개의 HC 샘플 중 1956개가 제대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그리고 어큐레시는 98%, 98.2%, 그리고 98.1%였습니다. 이 높은 결과를 통해 훈련된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언신 데이터를 분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센시티비티는 실제 포지티브를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나타내는 지표고, 스페시피시티는 네게티브를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멘탈 디스오더의 진단에는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 파라미터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센시티비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질병 오진 때문에 특히 시간적 측면에서 치료의 복잡성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는 질병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시피시티의 경우 피험자가 양성으로 잘못 분류되면 치료를 받기 전에 재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네트워크는 서브젝을 간접적으로 MDD 또는 HC로 분류하기 위해 테스트되었습니다. 검사 대상자의 경우 정확하게 식별된 샘플이 더 많은 클래스가 선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간접 테스팅에 사용된 피험자의 분류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서브젝트당 정확하게 식별된 샘플의 수가 잘못 분류된 샘플보다 항상 많으며 이들 사이에는 상당한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서브젝트가 정확하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서브젝트별 분류에 대한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는 모두 100%였습니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높은 분류 정확도는 DMN 영역의 WCOH의 MDD의 효과가 반영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어떤 WCOH 값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제한된 네트워크는 가능한 모든 DMN 영역 전극상에 대해서 WCOH 이미지에 대해 훈련되고 테스트되었습니다. 왼쪽 표가 그 결과인데 모든 전극상이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고 15개의 쌍 중 5쌍은 총 정확도가 98%를 넘었으며 이는 결합된 WCOH 정확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오른쪽 표에 제시된 M-아모바 테스트의 쌍별 비교도 가능한 모든 DMN 전극상에 대해 개별 WCOH에 대해 수행되어 페어링 WCOH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5개의 쌍 중 4개의 쌍은 왼쪽 표에서 총 정확도가 98% 이상인 쌍입니다. 이는 결합된 DMN 쌍 외에도 개별 쌍 및 P4와 PZ도 MDD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높은 분류 정확도는 MDD와 HC 뇌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DMN에는 기억, 고차원적 인지 기능, 실행 기능 자기 인식 및 자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이상이 있으면 인간의 행동은 물론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환자에게 나타나는 MDD 증상은 DMN에 대한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6개의 점검만을 사용해서 진단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계산 비용과 EEG 기록 크기도 감소할 수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임상의가 MDD 환자를 자동으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논문의 리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에서 사용한 샘플을 50%씩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었다고 했으나 각 서브젝마다 획득한 EEG 길이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샘플의 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길이를 맞춘 후에 정확하게 50%씩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인풋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계산된 각 쌍별 WCOH 매트릭스에서 주파수의 정보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정보가 좀 더 설명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 DMN 영역에 WCOH라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제시함으로써 MDD 환자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WCOH가 시간 및 주파수 도메인의 EEG, 일관성의 동시 표현을 허용해서 MDD와 HC 뇌 기능 간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